예, 열심히 하시고요. 전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꼭 합격할 겁니다. 자, 인사하세요. 예, 오늘 그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역시 전원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할 곳은 이제 우리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적힌 게 뭐냐면 경제론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론은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시장에는요, 여러분들 수요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수요자는 이 사람은 뭐냐면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다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수요를 하고 이 사람들은 공급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디맨드, 요구하다, 수요예요. 이게 뭐냐면 S 서플라이, 공급하다, 공급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P-라고 하는 균형 가격,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Q-바라고 하는 균형량.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하고 판매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걸 얼핏 있죠.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래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꾸 대입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예, 그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요, 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거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야.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근데 거기엔 합리적 설명을 위해서 나왔을 때 다양한 경우의 수,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현실하고 꼭 맞아떨어진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실질적으로요, 우리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됩니까? 아니면 가격은 우리는 주로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죠. 왜? 공급자가 주로 독점이니까. 공급 독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든 공급자든 다 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가격 순응자라 하는 거예요. 가격 결정자야, 가격 순응자야. 가격에 순응하는 가격 순응자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절로 이렇게 결정된다. 예,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요 공급 이론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다루는 건 그렇다면 이런 거야. 그럼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냐? 그리고 공급 곡선은 왜 이런 식으로 생기냐? 이런 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데, 그렇다면 균형량과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더 이루어지는가? 예. 그럼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는가?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2시까지야, 한 서너 가지야. 서너 가지야. 그것만 알면 수요 공급 이론은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뭉뚱그려져요. 그리고 배운 대로 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합리성,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걸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서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길을 찾아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길을 찾아서 그 길로만 가요. 그러면 무조건 맞죠. 자, 제일 먼저 이겁니다. 수요는 뭐고 공급이 뭐냐? 수요는요, 일단 이렇게 정의가 돼요. 한번 써볼게요. 일정 기간 사고자 하는 이게 수요예요. 공급은 그럼 어떻게 용어 정의가 되냐? 이거요. 일정 기간 이게 공급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정 시점 이걸 갖고 우리는 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은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유량적 개념이지 저량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량, 저량은 또 뭐냐? 이런 거요. 여기가 저수지인데 저수지에 물이 담겨 있어요.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 저량이요, 유량이요? 그렇죠. 합격이십니다. 저량입니다. 이게 담겨 있다. 저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량은요, 여러분들과 이런 거죠. 2021년 10월 18일 현재 5시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은 얼마다라는 거, 우리가 적어도 있죠.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도, 그죠? 이거 계산 능력과 계산 방법만 있다면은 그거 계산해낼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찾아가지고 값을 구하는 건 저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로가 있어. 뭐가 있어요? 수로가 있으면은 이 수로에서 물이 흘러나올 거 아니야.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특정 시점에서 물이 얼마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이야기할 때만 물의 양이 나오. 일정 기간, 특정 시점은 그걸 우리는 유속이라고 그러죠. 양이 아니고 물의 속도일 뿐이야, 특정 시점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 이때는 흐르는 물의 양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얼마가 나왔다, 2시간 동안 얼마가 나왔다, 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값을 우리는 유량이다 해서, 유가 무슨 유자요? 흐를 유자야. 영어로 하면 플로우야. 플로우, 흐르다. 저, 이게 뭐요? 저축할 때 저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량적 개념이라는 것은 멈춰 있다, 스톡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야. 다음 중 막 이것저것 뒤섞어놔요. 유량 몇 개냐, 저량 몇 개냐. 그럼 여러분들 보고 찾으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량과 저량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 판입니까? 사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입니까? 사고자, 팔고자 하는이야.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은요, 사전적 개념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사전은요, 영어 사전, 국어 사전, 그 사전이야? 아니면은 미리, 뒤에 할 때 미리는 사전, 뒤에는 사후 하는 그 사전적 개념이야. 미리. 사고자, 산 게 아니야. 사고자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살펴보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 이겁니다. 그냥 욕심이야, 아니면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돼. 그리고 여기도
그냥 팔고자 하는 욕심이야, 아니면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한번요, 우리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거라.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인 유량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 유량 개념.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다. 수요와 공급을 논할 때 그 수요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세 번째, 그냥 단순한 욕심이다, 아니면은 구매력이나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구매력이나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저거 간절히 사고 싶어. 너무너무 사고 싶어. 근데 돈 없어. 수요야, 수요 아니야. 그건 수요 아닙니다. 사고 싶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돼. 근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은 내 호주머니에 반드시 현찰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능력이야, 아니면 내가 돈 빌릴 수 있는 능력도, 그것도 사고자 하는 거기에 구매력 있는 거기, 즉 유효 수요야. 빌릴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현찰만 갖고 있다가 아니라 남의 돈 어떻게 올 수도 있다? 빌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집을 사거나 토지를 살 적에는 현찰만 갖고 사오, 아니면 은행돈 땡겨와서 사오. 그죠? 그게 투자의 기본이야. 내 돈만 갖고 사는 거는, 그거는 뭐야? 고수요, 하수요. 그건 하수야. 은행 돈을 땡겨온다? 아주 중요해요. 그게 투자론의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는 투자론에서 레버러지 효과다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레버러지 효과.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로서 배우는 건 너무 단순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얘기를 너무 치사하게 어렵게 써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머리가 좋아야지 학교는 잘하는 거야. 머리를 단순화시키면 잘하게 되는 거야. 정답입니다. 머리를 단순화시키세요. 그러면 학교는 잘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들어갔습니다.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저량적 개념이 아니라 유량적 개념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구매력이나 생산 능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유효, 그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으로서의 개념.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은요, 세분화시켜서 유량, 저량, 얘가 시험에 나온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 아니 학개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어떤 건 유량이고 어떤 건 저량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야.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소비나 소득이나 임금이나 뭐 이런 개념들 있죠. 저런 것들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언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어 속에 일정 기간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얼마 썼소? 그게 바로 뭐야? 그래요. 그게 소비, 기간의 개념이 저절로 들어있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얼마 썼어? 그죠? 한마디로 소비는요, 그 기간 저절로 들어있어. 그 다음에 소득. 소득하고 임금은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소득은요,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에요.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임금이에요. 다시요. 공급을 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했어요. 그거 뭐 하면서 하냐면 부증성을 수업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의 특성으로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특성,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산 요소는 크게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본가한테는 뭘 준다? 이윤을 주고, 노동자한테는 뭘 준다? 임금을 주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뭘 준다? 지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임금 지금 어느 측면으로 보고 있어? 소비 측면 아니니까 수요자 측면 아니면 공급자 측면. 요거 있잖아요. 수요자는요 요거 소비로 보고요, 공급은 이건 생산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산이라는 측면, 즉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야. 근데 소득은 이거요. 신랑 얼마나 벌어다 줘 한 달에? 라고 물으면 우리 와이프는 갖다가 안 쓰면 다행이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요. 신랑이 한 달에 500 갖고 온다, 뭐 일주일에 한 100만 원 갖고 온다, 1년 연봉이 한 7천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GNP, GDP 그러는 건 뭐요? GNP, GDP 그러는 거 국민소득 아니야, 국민 총생산량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은 여기에 있는 이 소득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잖아. 1년 동안이잖아 그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GNP가 뭐 한 3만 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3만 불,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이야. 그러니까 저량이다 유량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이야. 기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량적 개념이야. 여기에 대해서요, 자산이다, 자본이다, 부다 이런 개념들 있죠. 이건 저량적 개념이에요. 자산, 자본, 부. 돼서요? 자, 지난주에 혹시 제가 자산하고 자본 구별해 드렸나요? 안 해줬나요? 구별 안 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냐? 자산은 부예요. 예. 제가 이렇게 묻는다니까, 지금 자산이 얼마요? 라고 물으니까 한 20억 대요 라고 대답하셨어. 그러면은 1년 동안 20억 된다는 얘기야, 일주일 동안 20억 된다는 거야. 지금 20억 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속에 이미 자산이나 뭐 이런 용어들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야. 뭐가? 기간이 아닌 시점이, 특정 시점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산, 자산은 부요. 이분이 20억 갖고 있대. 그럼 현찰만 20억 갖고 있다는 뜻이겠어? 아니면 이것저것 가진 거 다 합치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가진 것 중에 부동산으로 한 10억 넘게 있죠, 물론. 예. 그리고 주식으로 한 5억, 예금으로 한 3억, 그리고 신랑의 자산 가치가 한 2억, 뭐 이렇게 가지고 한 20억 이렇게 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정 시점을 논하는 거예요. 자산. 그럼 자본은 뭐냐? 자산하고 자본을 구별 못해. 여기 봐봐. 생산 요소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자산과 자본.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서. 제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총론을 수업하면서 머리에 여백을 남깁시다, 우리 천천히 합시다, 그 얘기밖에 생각 안 나.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거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10억이다. 근데 은행 돈을 빌려왔는데 4억을 빌려왔다.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다? 6억일 때. 자, 그러면 이때 자산은 얼마짜리다? 부채는 얼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다 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에 나왔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슬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본 얼마? 이건 자본은 6억이라는 거야. 근데 14억이라고 대답한다니까.
이렇게 투자라는 측면으로 할 때는 이때는 자본이다. 반면에 이렇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측면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지금 자산 얼마 갖고 있어? 라고 했죠. 근데 뭐 이렇게 나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언니 투자 좀 해. 지금 여유 자산이 얼마야? 라고 얘기해. 여유 자본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 여유 자본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죠. 투자라는 측면, 내가 돈을 쓴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때 그때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자산과 자본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산은 전체로서 물건의 가치를 의미한다면 자본은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뭐다? 자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산과 자본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냥 다르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특정 시점의 문제야. 그죠? 나한테 지금 얼마 투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니까. 그 여유 자본이 얼마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특정 시점의 문제로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유량 개념이라는 거예요. 부가 자본이야, 자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쟤도 무슨 개념? 예, 저량적 개념이다. 그래서 저량적 개념의 특징은요, 지읒이 들어있잖아. 얘네들도 지읒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읒을 피해가잖아. 그죠? 일단요,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기억합시다. 됐어요? 그런데요, 언어 속에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언어 속에 직접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축은 유량이요, 저량이요. 저축 지읒자 들어갔으니까 저량이야? 자, 여러분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달 동안 저축 얼마 했어? 할 때 그때의 저축은 뭐요? 한 달 동안 저축 얼마 했냐고 물어볼 땐, 예? 유량이죠. 지금 저축 얼마나 하고 있어? 라고 지금이라고 물어봤을 땐 그때 뭐야? 그렇죠. 이렇게 어떤 개념은 저량과 유량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저량적 개념일까요? 유량적 개념일까요? 수요와 공급도 저량 개념과 유량 개념을 어떻다? 동시에 갖고 있어. 동시에 갖고 있는데 학개론에서 수요법칙, 공급법칙 뭐 이런 것을 논할 적에 수요와 공급은 저량적 개념이다, 유량적 개념을 사용한다. 그게 여기 얘기야. 그게 여기 얘기. 자, 그러면요, 이 수요와 공급이 저량적 개념과 유량적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현재 주택 공급량 100만 호다라고 할 때 이 100만 호는 공급이죠? 공급인데 저량 공급일까요? 유량 공급일까요? 저량 공급이라는 거죠. 왜? 2020년 11월 15일 현재야. 현재야. 그러니까 무슨 공급? 저량 공급이에요. 근데요, 공가가 무슨 뜻이요? 빈집이 10만 호가 있었대. 그 얘기는
저량으로서의 수요가 지금 얼마였다는 거요? 2020년 11월 15일 날은 저량으로서의 수요가 얼마다? 90만 호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공급은 100만 호인데 수요는 90만 호니까 10만 호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100만 호, 90만 호 얘는 다 저량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 다음 이거요. 그런데 2021년 11월 15일 현재 주택 공급량은 120만 호가 되었대. 이 120만 호 저량이요, 유량이요? 저량이라는 거야. 왜?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뭐야? 저량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저량 공급이 120만 호면 저량 수요는 얼마요? 예? 105만 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빈집이 얼마가 남았던 거야? 15만 호가 남았던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유량 공급 1년간 유량으로서의 공급은 얼마다? 얼마가 늘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유량 공급이 얼마다? 요게 유량 공급이라는 거예요. 요게. 됐어요? 그러면 유량 수요는 얼마요? 유량으로서의 수요는 얼마다? 자, 90만 호가 105만 호가 됐으니까 수요가 얼마가 늘었어? 예? 요게 유량으로서의 수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경제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저량으로서의 100만 호와 저량으로서의 120만 호, 그 다음에 저량으로서의 수요 90만 호와 저량으로서의 수요 105만 호, 요거에 관심이 있다. 유량 수요, 유량 공급인 20만 호, 15만 호,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유량.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어?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예.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 1월달 수업이면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2분. 2분 동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11, 12월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이걸 이렇게 천천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요. 알 듯하오. 알 듯은 하죠.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릴까 봐 겁나죠. 예,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적에 뒷걸음질로 나가.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거 진짜로. 예, 이게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냥 외우지 않으면 잘 헷갈리는 거 그거요. 여러분들 이거야. 재고주택과 신규주택. 자, 재고주택은 유량적 개념이다, 저량적 개념이다. 예? 저량적 개념이야. 밑에다 썼잖아. 근데 신규주택은 저량적 개념이다, 유량적 개념이다. 유량적 개념. 아까 우리가 썼어요. 그죠? 주택 1년 동안 공급량 얼마냐? 20만 호인가요? 아까 나왔잖아. 그 20만 호. 그거는 재고주택이야. 20만 호를 더 지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120만 호가 되었다. 그 재고주택 아니야? 그거는 아까 보니까 무슨 개념? 저량. 신기하게 저량은 다 뭔 자가? 지읒자가. 여기서 유량은 다 뭐야? 보니까 시옷이 들어가네요. 그죠? 다시요. 제일 많이 나와. 신규주택, 유량, 저량. 유량. 뭐 따지기면 뭐 되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 다음 통화량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이게 헷갈려.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통화량 유량이다, 저량이다.
통화량은 그 자체로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저량 개념이야. 유량하면 틀려. 통화량보다 저량. 화폐 발행액이 아닙니다. 통화량은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화폐 발행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통화량 유량적 개념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남양주시 인구가 얼마가 돼요 할 때 그 인구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그건 저량이죠. 지금 인구가 얼마냐 그거죠. 근데 남양주시는 1년 동안 인구가 얼마가 늘었어 라는 인구 증가량 또는 인구 증가율, 이걸 얘기할 적은 그때는 저량이요 유량이요. 그렇죠.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그때는 뭐가 된다? 유량적 개념이 된다. 그게 되죠? 유량 저량 틀릴 것 같아? 이제 맞출 것 같아? 예? 예, 몇 번 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틀리지 않고 꼭 맞췄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은요, P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플라이스. 가격이 이렇게 표시하면 올라간다 이 뜻이고요. 요건 뭐냐? 가격이 내려간다 그 뜻이야. 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법칙은 가격이 오르내리면 수요량은 내리오른다라는 것이 수요법칙이고요. 공급법칙은 가격이 오르내리면 공급량은 오르내린다라는 것이 공급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요법칙이든 공급법칙이든 특징은 뭐냐면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양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 이 특징이 뭐냐면 예,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양이 변한다가 수요법칙이야. 그리고 그게 공급법칙이야. 그러니까 가격 말고 다른 것이 바뀌어서 양이 변하는 것은 수요 공급 법칙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신랑 그러니까 신랑 봉급이 증가해 가지고요,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어떤 물건 사려고 하는 거 양이 증가해, 감소해? 대체로 증가죠. 소득이 바뀌어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소득이 바뀌어도. 근데 그거 수요 법칙이야, 아니야? 수요 법칙? 아니야. 왜? 가격이 바뀌었어? 아니면 소득이 바뀌었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수업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이렇게 너무 회전이 잘 돼. 왜? 소득이 바뀌어? 소득 변화 어떤 물건 막 사려고 해. 그 어떤 물건 막 사려면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변하잖아. 그래서 소득 변화가 가격 변화를 야기시키니까 가격 변화가 결국 양 변화 되네 하고,
가격 말고 난 딴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격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 학교론을 찾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단순해야 돼. 단순하게 찾아가야 돼요. 그냥 지금 바뀐 게 가격이 바뀐 거냐 아니면 가격 말고 다른 게 바뀐 거냐 그걸 찾아주면 되거든. 다시요. 이자율이 약해졌어요. 이자율이 낮아졌어.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 왜? 아까 제가 유효 수요를 얘기할 때 구매력이 뒷받침된다는 건 지금 현찰을 가진 것만이 구매력이 뒷받침된다 그래서 아니면은 빌려올 수 있는 것도 구매력이라 그랬어. 그럼 이자율이 싸지면 빌려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어떻게 이제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자율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법칙이야, 수요 법칙 아니야? 수요 법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물건 아파트 가격이 바뀌었어. 이자율이 바뀌었어. 그래요. 가격 말고 다른 것이 변했을 적에는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아니라니까. 아, 여러분들 물론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가슴이 지글지글 타요. 왜? 어느 순간에 지금 아는데 어느 순간에 또 헷갈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요. 자, 여러분들 이거요. 이번에 진짜 정신 좀 차리고 들어줘. 가격이 변한다는 거하고 가격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틀려.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떨 때 맞추고 어떨 때 틀린다 그랬잖아, 이 동네. 그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시 수요 법칙은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 그럼 물건 사, 오히려 안 사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떨어지면 그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증가해. 반면에 공급 법칙은 이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조금 만들려고 그래. 더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팔려고 그래? 아니면 이제는 물건 걷어들여 안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급 법칙이라는 거야. 이렇게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변화를 일으키는데 얘는 반대로 나타나고 얘는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이야. 주식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주식 안 산다, 주식 사려고 한다. 주식 안 사려고 해? 사려고 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왜 사려고 해? 다시요. 지금 주식시장이 불황이야. 가격이 있는 대로 떨어져. 그럼 주식 살라고 해? 안 살라고 해? 예? 안 살라고 해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 전에 되게 좋아하더라니까. 왜? 350만 원밖에 손해 안 봤대. 700만 원 손해였는데 350으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합디다. 올 블루였대요, 자기는. 올 블루인데 군데군데 빨간 게 섞여 있대. 되게 좋아하더라고. 올 블루였다가. 예. 근데요, 봐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는 안 사고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할 때 사. 그럼 이거 안 맞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뭐냐?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사는 거야? 오를 걸로 예상돼서 사는 거야? 그거야.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안 사는 거야? 떨어질 걸로 예상돼서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걸로 그쳐요?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 갖다 팔아. 주식 가격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은 내 거 지금 갖고 있어야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팔잖아. 팔려고 하면 물건이 자꾸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주식 공급이. 그럼 가격 더 어떻게 되겠어? 더 떨어져.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논리의 틀은 뭐냐면 가격의 변화라고 하는 거와 가격 변화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의 예상은
가격, 여기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이야기하는 가격 변화다. 가격 말고 다른 것 변화다. 가격 변화 아니야. 무슨 변화? 다른 것 변화야.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야. 다시요. 가격 상승, 가격 하락, 그거는 가격의 변화예요. 근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건 가격의 변화다, 가격 외 변화다. 가격 외 변화로 거꾸로 나타나요. 자, 가격 상승이 예상돼요. 산다 안 산다? 자, 봐. 가격이 상승하면 안 사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근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그것도 모르면 여러분들 있잖아, 세상 살 자격 없어. 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사재기라고 들어봤어?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그리고 마트 가면 물건이 있어. 물건 다 없어져. 그냥 없어서 없는 거야. 다 갖다 감춘 거야. 공급은 감소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은 감소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는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해. 이게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담배들 안 피니까 이게 이해되기가 어려워. 예전에요, 담배가 2,500원이었다가 그 몇 월 며칠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1일인가 뭐 언제 담배 가격을 4,500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유예 기간을 몇 달 뒀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재기 현상으로 있잖아. 가가지고 담배 사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폈더니 담배를 어떻게 더 많이 살려고 대들더라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들 25신이 뭐 세븐일레븐이 그때는 저 CU 없었던 시절 아니야. 그런데 가면은 담배가 진열장에 쫙 진열되어 있었다. 담배가 하나도 없이 딱 텅텅 비었다. 그 사람들은 담배 다 갖다가 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감췄다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어떡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려고 하고. 사재기. 다시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뭐가 떠올라? 사재기. 그거 떠올라야 돼요. 그 얘기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감소해, 수요량이 증가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요. 됐어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예상은 가격의 변화다, 가격 외의 변화다. 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얘는 가격 변화야, 가격 말고 다른 것 변화야. 그거를 가격 외의 변화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십니까? 그 다음 가격자가 붙었거든? 근데 가격 아닌 거 조심해야 돼. 아까 가격자 붙었는데 가격 아닌 게 뭐냐면 가격 상승의 예상, 가격 하락의 예상, 그거 했죠. 이번에 이런 거요. 다른 물건 가격이 바뀌면, 다른 물건 가격이 바뀌면 이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물건 가격 바뀔 적에. 이걸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이제 논해요. 다른 물건. 자, 제가요 무조건 하루에 커피와 녹차를 합쳐서 10잔을 마셔요. 몇 잔? 10잔. 그럼 커피를 5잔 마시면 녹차는 몇 잔 먹었겠어? 5잔을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커피 가격이 인상됐어요.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랐어요. 그 바람에 나는 커피를 3잔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녹차를 이제 몇 잔 마시게 되겠어? 7잔. 이게 대체제예요. 대체제는 대체제 관계에 놓이는 두 재화가 있을 때 A재화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로서의 B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 되고요? 증가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증가해. 자, A와 B가 있는데 A 가격이 올랐는데 B의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 대체제. 다시요. A 가격이 떨어졌는데 B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그러면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는 뭐냐? A제와 가격하고 B제와의 수요가 방향을 같이 하면 대체제야. 증가했는데 증가한다 나타났어. 감소했는데 감소했다 나타났어. 이게 무슨 제? 대체제야. 다시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A제와 가격이 하락했더니 B제와 가격이 하락했대. B제와의 수요가 하락했대. 무슨 제? 떨어졌더니 떨어졌대. 무슨 제? 대체제. 같으면 대체제야. 다시요. A제와의 수요가 증가했더니 가격이 증가했더니 B제와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무슨 제? 안 했나요? 예, 네, 아직 안 했네. 예. 근데 다시요. 절 좀 보시오. 근데요, 저는 커피를 마실 적에 무조건 설탕을 3스푼 넣어요. 설탕을 몇 스푼? 그러면요, 제가 커피를 5잔 마실 적에는 설탕 몇 스푼을 넣었어? 격이네. 계산도 되게 잘하네. 그래요. 15스푼을 넣었어요. 근데 커피를 이제 3잔으로 줄였죠. 그 바람에 나는 설탕을 이제 몇 스푼 집어넣게 돼요. 설마 6스푼 그거 이제 그 좀 3스푼 넣는다니까. 아, 줄은 게 6스푼 줄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9스푼만 넣게 되죠. 즉 15스푼의 설탕을 소비하던 걸 9스푼의 설탕만 소비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완제라 그래요. 왜? A를 위해서 B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완제로, 저 같은 경우는 커피에 설탕이 보완제였어요. 그런데 그 보완제는 보니까, 자, 커피 가격이 올랐더니, 그죠? 커피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커피의 수요가 줄었어. 그 바람에 보완제로서의 설탕의 수요까지도 어떻게 돼버려? 줄어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가격이 올랐더니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무슨 제? 보완제야. 가격이 내려갔더니 수요가 증가했다 하면 그때는 무슨 제? 보완제야. 반대로 움직이는 뭐? 보완제.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 같아. 바보 같대. 대체제는 어떻게? 같게. 보완제는 어떻게? 반대로. 보완제는 반대로.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다시요. A 가격이 올랐어. 그랬더니 B 감소했어. A와 B는 무슨 제? 보완제. 정답이에요. 방향이 어때? 반대니까. 다시요. A 가격이 떨어졌어. B, C 수요가 감소했어. A와 C는 무슨 제? 대체제. 그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그냥 바보 같대. 문제는 이거요. 저거 A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저 부분이 가격의 변화일까요? 가격 외 변화일까요? 가격의 변화다. 가격 외 변화다. 가격 외 변화야. 가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왜? 가격의 변화는 여러분들 A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A의 수요량이 변한다가 가격의 변화야. 근데 여기는 A 가격이 바뀌었는데 A의 수요가 변했어. B의 수요가 변했어. 그러면 B의 가격은 변한 거야? 아직 안 변한 거야? B의 가격은 안 변했어요.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와 가격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야. 여러분들은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공급 법칙이 성립한다 할 땐 이거요. A 가격이 바뀌었을 때 A의 수요가 바뀌었다. A 가격이 바뀌었을 때 A의 공급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지 다른 데는 아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저도요, 용어 선택에 있어서요, 명확하지가 못해요, 지금. 그거는요, 여러분들 용어 선택은 앞으로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게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서 써야 오히려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놈은 수요에 이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놈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전 첫 시간 수업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자, 이겁니다. 제대로 했네요. 일단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요.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가? 가격 효과 때문이에요. 무슨 효과? 가격 효과는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책에서는 지금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수업을 해야 될까요? 1월 달에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은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러지 않아도 벌써 많이 얘기했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요, 이렇게 그 문제를 차치하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일단 그거는 명제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래 놓고 이거요.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동하는 점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 바뀌는 이 수요 법칙 있죠. 이때 그 수요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 말고 다른 것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A점에서 B점으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점의 이동이 아니고 기역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동하는 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는 무엇의 변화라고 했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돼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요. 절 좀 보시오. A제와 가격이 올라갔어. 됐어요? 그랬더니 A제와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A제와의 수요량이 감소했어. 자, 가격의 변화요? 가격 왜 변화요? 가격의 변화죠. 선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커피를 너무 맛있게 드시네.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돼서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A에서 B로 이동한 거예요. B에서 A로 이동한 거예요. 이 가격의 변화였어. 근데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잖아. 그건 A에서 B로 이동한 거예요. B에서 A로 이동한 거예요. B에서 그거야. P축이고 이게 Q축이라서 가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P1에서 P2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랬더니 Q1만큼 팔리던 것이 Q2만큼 팔리게 돼요. 자, 요만큼 가격이 올라갔더니 Q는 요만큼 올랐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자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기본적으로 수학은 어떤 게 X축, 어떤 게 Y축이야. 여기서 어떤 게 X축, 어떤 게 Y축.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죠. 그래서 이 값이 변할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찾는 게 우리는 함수였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거꾸로 써서 이 값이 변할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나를 찾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논리에 혼선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얘가 바뀔 때 얘가 바뀌는 게 수요의 법칙이 아니야. 뭐가 바뀔 때? P가 바뀔 때 Q가 바뀌는 것이 수요의 법칙으로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독립변수고 이쪽이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 하기 싫거든. 왜? 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23번인가 그 이 제기할 적에도 그 얘기를 피하려고 하다 썼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종속변수, 독립변수 뭐 그런 거 논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이게 다를 바가 없다. 자, 일단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가격이 바뀌면 이렇게 점의 이동이 생긴다. A에서 B로, B에서 A로. 그래서 가격의 상승, B에서 A야. 가격의 하락, A에서 B야. 그런 바람에 수요량은 거꾸로 움직여.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그게 수요의 법칙이고 가격의 변화이고 점의 이동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그거요. 근데 가격 외가 바뀌면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선의 이동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야.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먼저 찾는 거야.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야 대답 못하는 사람 여기다 세워놓을 거요. 예? 여러분들 그 화면에 이제 얼굴 나오게 생겼어. 여기다 세워놓을 거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주택 토지 가격이 변했더니 주택의 수요가 바뀌더라. 자,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다시요. 주택 가격이 바뀌었어. 주택 부지 가격이 바뀌었어. 주택 부지 가격이 바뀐 거야. 그랬더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했어. 이것은 가격의 변화다, 가격 외 변화다. 가격 외 변화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야. A 가격이 바뀌었더니 A의 수요량이 바뀐다가 가격의 변화라니까. 그게 점의 이동이야. 근데 잘 봐야 돼. A가 가격이 바뀐 건지 A가 아닌 B가 가격이 바뀐 건지 그런 걸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제가 주택 부지 가격이 바뀌었더니 라고 얘기했어. 주택이 바뀐 거야? 주택 부지 땅의 가격이 바뀐 거야? 땅 가격이 바뀐 거야. 아파트를 지을 생산 요소로서의 땅의 가격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아파트 가격이 변해. 아파트의 수요가 변해. 됐어요? 자, 이것은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그렇죠. A 가격이 바뀌었을 때 A의 수요량이 바뀐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번엔 A, B를 할게. A 가격 상승이 예상됐더니 A의 수요가 변했어요.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가격 변화, 가격 외 변화. 다시요. 잘 들어. A 가격 상승이 예상됐더니 A의 수요가 변했어요.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예? 가격 외 변화. 근데 왜 가격 변화라 그래? 가격 외 변화. 가격 변화는 오히려 오직 하나야. A 가격이 바뀌었더니 A의 수요량이 변한다. 그것만이 가격의 변화야. 근데 그걸 못 찾아. 다시요. A 가격의 하락이 예상됐더니 A의 공급이 바뀌었어요. 됐어요?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다, 가격 외 변화다. 가격 외 변화니까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여기 수요만 써놔서 여러분들이 못하는군요. 지금 우리 뻘짓하고 있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은 워낙 알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알죠? 응? 몰라요? 예, 요렇게 다시 한번요. 언제 맞추려고? 자, 단독주택 가격이 바뀌었더니 아파트의 수요가 변했어요.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가격 외 변화. 왜? 앞에 단독주택이 그 뒤에는 아파트가 다른 물건 아니야. 그러면 뭐야?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요. 됐어요? 소득이 변했더니 아파트 수요가 변했어요. 가격의 변화, 가격 외 변화. 가격 외 변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고 있네요. 감사해요. 그럼 이거 끝나는 걸까요? 이제 마저 더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돼. 그럼 이거야. 더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D반에서, 즉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냐, 니은에서 기억으로 가냐를 마저 우리가 해놔야 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 A 가격이 바뀌었더니 A의 수요가 바뀐다. 그 문제로 이쪽은 하거든. 근데 이쪽은 못해 아직. 그래서 그걸 마저 해야 되는데 문제는 1교시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어때? 피곤하잖아. 그죠? 예, 이제 졸릴 수도 있어. 좀 쉬었다 해야죠. 잠깐만 쉬겠어요. 잠깐 몇 분 쉴래요? 7분. 예.